네, 시청자 여러분 반갑습니다. 설춘환의 맞수열전. 오늘은 저희가 이제 사실 부동산 투자에서 가장 중요한 게 여러분 또 뭐니 해도 세금. 네, 돈을 벌지는 못할 수 있지만 최소한 돈을 까먹지는 말아야 된다. 최소한 지키는 부동산 투자. 그래서 사실 어렵게 모셨습니다. 전문가를 대상으로 강의하는 젊고 실력 있는 부동산 전문 세무사. 자, 오늘 우리 방범권 세무사님 모셨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방범권 세무사입니다. 이렇게 맞수열전에 참여하게 돼가지고 너무 저로서는 영광이고요. 저는 현재 그 양도상속증여세 이론 및 계산실무 책을 쓰고 있고요. 그리고 세무사, 회계사 그리고 세무공무원분들 대상으로 지금 부동산 세금 관련돼 가지고 전문적으로 강의를 하고 있습니다. 그 일반인들은 언제가 양도 시기인지 그리고 내가 낼 세금이 정말 얼마인지도 모르는 채 부동산을 처분하고 안타까운 경우들 너무나 많이 봤습니다. 네. 그런 분들한테 조금이라도 도움이 돼서 실질적으로 돈을 줄여드리고 그분들이 나가는 비용 자체가 투자라는 거는 결국은 세금이 반영이 안 될 수가 없는 거잖아요. 맞습니다. 네. 예, 너무나 중요한 세금 같이 한번 다뤄보도록 하겠습니다. 좋습니다. 사실 이제 오늘 제가 많은 질문을 준비를 했는데 질문에 앞서서 부동산을 팔거나 이러고 나서 사실 차후에 어찌 보면 사후적으로 세무사님을 찾아가서 이제 상담하다 보면 이미 또 게임이 끝난 상태 상당히 많잖아요. 맞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뭐 어떤 그 세무적인 문제가 있었을 때는 사전에 세무사님한테 상담을 하고 좀 어떤 일을 했으면 좋겠다. 이때 이제 궁금한 게 상담료가 얼마인가 이런 거 잠깐 한번 또 물어보고 갈 수 있을 것 같거든요. 네. 상담료는 중요하니까. 사실 뭐 그렇게 크지 않습니다. 네네. 보통 일반적인 기준으로 말씀드리면 뭐 일반 그 가까운 세무사 사무실을 찾아가시면 뭐 30분에 5만 원, 네. 뭐 1시간에 10만 원 그리고 조금 더 난이도가 있는 컨설팅과 관련된 일이라든지 네. 어떤 세금적으로 많이 이제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의사결정이 필요한 경우에는 네. 뭐 20만 원, 30만 원 혹은 50만 원까지도 상담료가 이제 달라질 수가 있는 거고요. 네네. 하지만 그 상담료는 사실상 여러분들이 가져가실 수 있는 어떤 투자 수익적인 측면에서 봤을 때 굉장히 큰 비용을 세이브할 수 있는 그렇죠. 가장 그 쉬운 방법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조족지연. 맞습니다. 네. 지금 하나만 제가 더 여쭤보고 싶은 게 네. 세무사님 실제로 의뢰인이 와서 네. 무료 상담을 하시는 분도 있고 네. 사실은 뭐 돈을 내시는 분도 있잖아요. 네. 돈을 내시는 분들한테 훨씬 더 좀 더 집중하는 그런 상담이 이루어지지 않나요? 물론입니다. 네. 예, 그 실질적으로 어찌됐건 그 저희가 그 대충 말할 수는 없는 거잖아요. 네, 네, 네. 예, 그리고 납세자분들도 귀한 시간을 내 가지고 일부러 시간 내서 오셨는데 네. 또 저희도 그렇고 완벽하게 어떤 정보를 드려야 되는 책임이 네. 있기 때문에 네. 그런 것까지 감안해 가지고 용역의 시간을 넓게 보셔야지 단순히 네. 한마디 말을 듣기 위해서 세무사를 만난다 그거는 아닌 것 같습니다. 그리고 당당하게 말씀드릴 게 당신이 얘기한 난 상담료를 줬으니까 거기에 대해서는 책임을 지시라라고 그 납세자분들은 말씀을 할 수가 있는 거죠. 상담료만큼 책임져라. 맞습니다. 좋습니다. 예. 앞으로 저도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네, 알겠습니다. 제가 사실은 우리 그 방범권 세무사님을 모신 이유 중에 하나는 사실 방 세무사님이 이제 세무사 라이센스를 가지고 업무를 또 열심히 하고 있다. 그러나 저는 또 더욱 매력적인 게 세무사님이 직접 많은 곳에서 강의를 하시잖아요. 예, 근데 강의를 하려면 그냥 할 수 있는 게 아니거든요. 네. 많은 공부. 그래서 제가 보기에는 대한민국 원탑. 네, 방범권 세무사님이 아니냐 저는 사실. 네, 원탑이. 제가 보면 거의 원탑입니다. 그죠? 예, 최소 뭐 투탑 정도 저는 봅니다. 예, 되기 위해서 노력하고 있는 알겠습니다. 세무사고요. 네, 예. 하여튼 오늘 저희 방송에 네. 빛이 되어주길 바라면서 너무 몇 가지 질문을 좀 드리도록 예. 하겠습니다. 예. 자, 먼저 한번 여쭤보고 싶은 게 요즘에 어떤 유의 상담이 네. 좀 많은가 부동산 쪽에서 요거 좀 한두 세 개 있을 것 같은데 네. 첫 번째 어떤 게 있을까요, 세무사님? 일단 지금 이제 주택과 관련된 부분이 가장 이제 이슈가 되고 있는 네. 것 중에 하나고 최근에 이제 세법 시행령이 개정되면서 이제 앞으로 그 1세대 주택 비과세 제도 자체가 네. 지금 그 굉장히 축소가 되는 요건으로 이제 변경이 되거든요. 그렇습니까? 예. 현재는 만약 2주택을 갖고 계신 분들이 주택을 하나를 판 다음에 네. 그 다음에 남아있는 주택을 팔게 되면은 네. 비과세가 되는 거죠. 주택은 하나니까요. 그렇습니다. 네네. 예. 근데 2021년 이후에 똑같은 주택을 갖고 있는 분들이 그 이후에 양도를 했을 경우에는 네. 둘 중에 하나를 판 다음에 2년의 기간을 버티고 나서 팔아야지만 비과세를 해주는 걸로 그렇게 바뀌게 됩니다. 그러면 이제 제가
선생님 제가 알고 있기로는 네. 지금 현재 1세대 1주택 네. 비조정 대상 지역에서는 2년만 보유하면 네. 예, 사실 되는 것 같고 조정 대상 지역 이상에서는 네, 네. 2년을 또 보유 앤 거주를 해야 거주를 되잖아요. 해야 되죠. 예. 근데 이제 앞으로 2021년도부터는 네. 지금 이제 이렇게까지 네. 아무 지역이나 1월 1일 이후부터는 모든 거 다 그렇습니다. 전국에? 예, 전국이 다 그렇습니다. 예. 상당히 중요한 거네요. 굉장히 큽니다, 그거는. 예. 지금 저희한테만 첫 번째로 이거 발표하는 겁니까? 뭐 올해 세법이 개정된 지 얼마 안 됐기 때문에 네. 사실상 뭐 시차가 크지 않아서 아마 네. 모르는 분들이 너무 많을 겁니다. 너무 많아요. 예. 저도 이제 용산에서 학원을 하고 있습니다만 네, 네. 저희 수강생들이 이런 내용에 대해서 한 번도 질문하지 않았는데 네, 야 오늘 네. 박모건 세무사님이 요거 상당히 짭짤한 지식이 될 것 같습니다. 그 어떤 다주택이신 분들이 1세대일 때 비과세를 노리고 만약 그 양도세를 절감하시고 싶다 그러면 네네. 가능하면 내년 말까지는 그러니까 잔금일이 중요합니다. 세법은 네. 보통 이제 계약하면서 내가 팔았지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도 계신데 네네. 세법에서는 잔금 치르는 날이 제일 중요하기 때문에 보통 네. 잔금 치르면서 등기까지도 이제 접수를 하잖아요. 네. 그렇기 때문에 잔금일이 내년 12월 31일 전에 들어와야 됩니다. 그러면 네. 내년 12월 31일 만약 그 31일 날 잔금을 치르면 네. 그 전날 30일 날에 다른 물건을 가지고 있다가 그 뭐 증여를 한다든지 양도를 한다든지 팔아도 하루 차이가 나도 문제가 없는데 그렇죠. 그러네요. 근데 2021년 1월 1일 이후가 돼 버리면은 네. 문제가 돼 버리는 겁니다. 팔고 2년을 기다려야 되는. 예, 맞습니다. 예. 좋습니다. 상당히 또 중요한 그런 팁을 우리 또 세무사님이 주셔가지고 너무 또 감사한 그런 부분이 될 것 같습니다. 이런 좀 질문이 있습니다. 네, 선생님 편하게 커피 드시면서 커피는 제가 산 거니까 편하게 드시면 예. 되겠습니다. 네. 자, 근데 이제 이런 친구가 있었어요. 얼마 전에 어떤 친구가 28살인데 네. 직장이 있어요. 네. 교수님 자기 세대 분리 하고 싶다고. 네. 제가 야 그러면 주민등록 네. 다른 데로 옮겨라. 네. 너 세대 분리 할 수 있을 것 같다. 네. 근데 만약에 이 학생이 뭐 집을 하나 샀다. 네. 아버지가 하나 있다. 네. 그러면 이게 1세대 1주택인가요? 1세대 2주택인가요? 실질적으로 이제 저희 그 세법에서는 이제 30세 미만에 해당이 되는 경우에 이제 세대 분리를 해도 네. 동일 세대원으로 간주를 하게 되어 있는데 네네. 예외적으로 경제적으로 소득이 있는 사람이 중위소득의 60% 이상의 소득이 있는 사람이 만약 그 세대 분리를 했을 경우에는 그 네. 경우는 인정을 해줍니다. 근데 네. 현재 대한민국에서 최저임금 기준으로 봤을 때 그 이상으로 어떤 정규 직업을 갖고 소득을 발생시키고 있다라고 하면은 네네. 30세가 넘지 않아도 그리고 혹은 결혼하지 않아도 네네. 세대 분리를 하면 문제가 없습니다. 좋습니다. 그러면 이제 직장을 갖고 있다고 하면 사실상 예, 맞습니다. 네, 가능하다라고. 괜찮습니다. 예. 네, 좋네요. 네. 알바의 개념은 좀 아닌 거죠? 세무사님? 소득이 아주 뭐 그냥 프리랜서로 해가지고 소득이 뭐 월 100도 안 된다. 네. 그러면 문제가 될 수가 있는 네. 거고요. 예. 네. 자, 하여튼 뭐 우리 전국에 계신 30세 미만 네. 분들도 일정한 소득만 있다면 네. 세대 분리를 해서 충분히 네, 맞습니다. 1세대 1주택. 주택수를 분리할 수가 있는 거죠. 충분히 맞습니다. 알겠습니다. 예. 과연 요즘에 또 질문 많은 두 번째 어떤 게 있을까요? 요즘은 이제 그 3기 신도시가 이제 얼마 전에 발표됐잖아요. 3기 신도시. 네, 네. 아시겠지만 근데 그런 걸로 인해서 이제 그 거기에 토지를 갖고 계신 분들은 그렇네요. 이제 토지 수용 예 맞습니다 불었습니다. 네네, 예, 불었지만 또 그분들은 그 실질적으로 원주민들 입장에서 사실상 금쪽같이 평생 안고 갈 토지였는데 본인들이 원하는 만큼의 어떤 보상가액을 못 받는 경우가 많거든요. 네네. 아무래도 예, 그게 실질적으로 어떤 지금 개발이 되어 있는 상태의 토지도 아니고 네. 거기에다가 세금까지 또 네. 엄청나게 내고 나면은 네. 본인들은 그냥 한편으로는 그렇게 얘기하시는 분도 계세요. 내가 이거 국가에다 그냥 헌납하고 나는 그 그냥 이주해야 되는 거밖에 되지 않느냐 뭐 이렇게 네. 얘기하시는 분도 계실 만큼 네. 저도 이제 사실은 네. 제가 이제 얼마 전에 저희 수강생들을 데리고 네. 경기도 이제 창릉, 네. 고향 창릉 옆에 화전역을 다녀왔어요. 네, 네. 화전역을 다녀왔는데 화전역 바로 근처가 이제 창릉지구로 네, 네. 지정이 됐더라고요. 네, 네. 근데 한 2,000평 정도 네. 평당 가격이 한 거의 200만 원을 하고 있는 것 같아요. 네. 한 40억 정도 하더라고요. 네. 이를테면. 네. 그러니까 이제 아까 우리 세무사님 말씀으로는 그분들 입장에서 좀 아쉽다라고 할 수 있잖아요. 네. 저는 이제 부모님이 그 전라북도 진안에 네. 땅을 6,000평을 남겨주셨어요. 아. 여기 정도도 3기 신도시 하면 어떨까? 예. 근데 지금 6,000평이 평당 3만 원이거든요. 그렇죠. 그러니까 사실 기다리고 계신 겁니까? 기다려도 안 될 것 같다 이런 생각 듭니다. 그렇습니까? 네, 그래서 사실 네. 창릉에 네. 아까 이제 우리 세무사님은 좀 아쉽고 뭐 별 볼 일이 없지 않느냐, 수익이 없지 않느냐라고 하지만 사실 엄청나다 저는 사실 이렇게 네, 네. 보고 있는 거거든요. 네. 왜 사실 시골에 가면 논 한 마지가 200평 뭐 400평 이렇게 하는 거잖아요. 네, 네.
야, 2,000평 가지고 사실 40억이면 네. 세금 뭐 50% 내고라도 네. 너무 좋겠다 저는 사실 네. 개인적으로 이런 생각이 듭니다. 자, 아무튼 지금 이제 3기 신도시에 대해서 반발이 엄청 많더라고요. 예, 맞습니다. 왜 네. 2기 신도시도 좀 잘 안 되고 있는데 3기는 뭐냐. 근데 우리 세무사님 또 일산에서 이 업을 하시잖아요. 네, 그래서 일산, 사실 저는 일산 뭐 어떻습니까? 말씀드리기가 굉장히 네. 조심스럽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네. 예, 그래서 여기까지만 말씀드리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아무튼 뭐 세금적으로 네. 이제 그 원 주민분들이 이제 연락을 많이 주시는데 네. 실질적으로 저희가 세금을 줄이기 위해서는 세법을 정확하게 아는 게 중요하고 맞습니다. 그분들이 실제 예를 들어 토지라고 해도 그 토지가 어떻게 사용했느냐에 따라서 세금은 천차만별이거든요. 그렇죠. 예, 네. 일반적으로 보통 이제 원 주민분들이 그 토지를 국가에다가 수용당해서 이제 양도세를 내게 되면은 이제 10% 감면이 적용됩니다. 네, 네, 예, 네. 수용 감면에 네. 의해 가지고 공익사업 수요 감면으로 해가지고 10% 감면이 적용되는데 이거 좋네요. 만약 그분이 토지가 어떤 그린벨트로 묶여 있는 토지라고 하면은 네. 10%가 아니라 또 40%까지도 오, 감면받을 수가 있고요. 좋네요. 예, 그리고 그 토지를 경작을 한 토지라고 하면은 네. 실질적으로 100% 감면까지 1억의 한도에 안에서 100% 네. 100% 감면까지도 되기 때문에 네. 어떻게 본인이 지금까지 그 살아오면서 토지를 운영했는지 여부에 따라 가지고 세금 너무나 천차만별로 달라집니다. 좋네요. 이게 실제로 그 세무사님 말씀을 좀 들어보면 어쨌거나 무조건 한 양도세 10% 네. 감면 혜택에다가 사실 여기 가보니까 전부 다 그린벨트더라고요. 네, 네, 그럼 맞습니다. 40%? 예, 40%까지 네. 됩니다. 그런 거 하나하나 잘 챙기는 게 세금적으로 굉장히 유리합니다. 아니 우리 세무사님은 일산에서 일하셨으니까 뭐 네. 창릉에 뭐 없습니까? 없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아쉽게도 이런 분들이 사실 이제 처가댁이 잘 사는 편이거든요, 사실은. 네. 우리 세무사님은 처가댁이 어딘가요? 경상도 쪽입니다. 예, 예. 경산도 쪽은 또 뭡니까, 세무사님? 봉화 정도? 아닙니다. 이거 네. 부산에 계십니다. 예. 부산? 부산 엄청 부자죠. 해운대 그 정도. 아닙니다. 아닙니다. 예. 네, 요 정도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세무사님 제가 보기에는 만약에 이제 이번에 고양시 창릉지구 네네. 예, 한뭐 취득가가 한 2, 3억 원이었을 텐데 네. 지금 이제 어느새 한 20억 됐다. 네. 그럼 한 17억 정도 양도 차익이 있는 거잖아요. 네. 근데 아까 세무사님 말씀하신 것처럼 이를테면 그린벨트였다라고 네. 한다면 거의 한 반 정도는 네. 예, 일단 할인 혜택이 좀 있는 거 아닙니까? 대충? 맞습니다. 일반적으로 이제 그 어떤 토지가 수용되는 지역에 갖고 계신 분들이 뭐 오랫동안 보유하신 분들이 많잖아요. 네네, 아주 오래 전부터 그런 분들은 장기 보유 특별공제라는 게 있습니다. 장기 예. 보유 특별공제. 지금 올해부터 안타깝게도 이제 기존의 3%에서 2%로 줄어들었긴 했지만 네. 그래도 15년 이상 보유하신 분들은 30%까지 일단 공제가 되는 거고요. 굉장하네요. 네, 그러니까 전체 만약 차익이 40억이라고 하면은 네. 일단 12억은 빼고. 일단 빼는 거죠. 예, 12억은 빼는 거고요. 많이 포켓하고 들어가는 네, 거군요. 그리고 거기 빼고 남은 금액에 대해서도 만약 40%까지 감면이 들어간다면 이야. 사실상 40%가 더 줄어들게 되는 효과가 있는 겁니다. 세금 거의 없네요, 세무사님. 어찌 보면. 않습니다. 그렇습니까? 야, 근데 이 방송을 보는 우리 그 시골에 네. 이번에 이제 그 공공택지지구 들어간 네네. 3기 신도시, 네. 뭐 또 앞으로 4기 신도시 네. 이런 분들은 사실 지금 이런 게 굉장히 중요한 꿀팁인데 네. 사실 아무 세무사라고 이렇게 잘 아는 분은 없었던 것 같아요. 네. 자, 일산의 방범건 세무사님. 전화번호는 혹시 네. 아, 예. 032. 네. 이뭐 이름 검색해 보면 나올 겁니다. 방범건 예. 세무사님. 예, 예, 알겠습니다. 맞습니다. 예. 정확히 방범건. 왜냐면 이름이 좀 어렵거든요. 아, 예, 어렵습니다. 그죠? 그래서 예. 대한민국에 한 명밖에 없어요, 제 원탑이죠, 이름이. 원탑. 예, 그래서 원탑이라고 하는 이름으로는 거예요. 원탑입니다. 이름 맞습니다. 원탑이죠. 예, 예. 저도 설춘 하치면 영화 감독이 하나 더 떠요. 아, 그렇죠. 네, 예. 그래서 기분이 아주 안 좋은데 세무사님은 부럽습니다. 그죠? 예. 좋습니다. 자, 어쨌거나 저희가 이제 3기 신도시 알아보고 있는데 마지막 세 번째 어떤 질문이 또 많은가요, 세무사님? 아, 편하게 하시면 돼요. 네, 네, 알겠습니다. 예. 예, 그 세 번째로 그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이제 요즘은 그 과거에 저희가 그 어떤 결혼을 했다든지 네네. 뭐 이제 자녀가 이제 성인이 돼서 출가를 했을 때 네. 그 교수님도 이제 자녀분들이 이제 성인이 된 걸로 알고 됐습니다. 있는데 네. 예, 이제 나가서 출가를 하게 되면 안타까운 마음에 네. 예, 전세 자금이라도 네. 혹은 이제 뭐 집을 사는데 내가 부모된 입장에서 많지는 않지만 네네. 그래도 어느 정도 이렇게 뭐 몇 천만 원 혹은 뭐 1억이라도 이렇게 보태줘야지 뭔가 부모된 도리를 한 것 같은 맞습니다. 예, 대한민국에 네. 그런 게 있잖아요. 그런 마음. 예, 네. 예, 맞습니다. 네. 그런 어떤 안타까운 마음에서 지원을 해드릴 수가 있지만 네. 국가 입장에서 그리고 세법에서는 그렇게 지원해 준 거에 대해서 네. 나중에 5년 뒤, 10년 뒤에 당신 그거 잘못한 아, 거다. 네네. 증여세 아, 교수님 네, 내세요. 맞습니다. 예, 이렇게 네. 할 수가 네. 예, 교수님은 안 내겠지만 아, 교수님 네. 자녀분이 이제
그래서 제가 세무사님 이제 말씀 끊어서 죄송한데 네네. 제가 우리 큰딸이 네. 23살이거든요. 네. 20살 성인이 됐었을 때 19살 요즘에 네. 만 19세 예. 5천만 원 줬어요. 아, 그리고 10년 있다가 5천만 원 더 주면 네. 계속 비과세 되는 거 아닙니까? 아, 괜찮습니다. 네, 그래서 제가 예. 세무사님한테 그때 수업 듣고 예, 예. 이렇게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아, 대단하십니다. 네, 네. 네. 네, 칭찬받자고 한 일은 아닌데 어쨌거나 뭐 그렇습니다. 네, 근데 이제, 네. 이제 따님께서 네. 지금은 5천만 원으로 만족을 하는데 네. 이제 10년 뒤에 만족 못하겠죠 또. 교수님께 이제 5억 달러고 하니까. 예, 이게 진짜 딸들은 뭐 거의 도둑이죠. 네. 교수님하고 딸하고 둘만 알면 되는데 네. 나중에 시간이 지나가지고 이제 그 어떤 교수님이 많은 재산을 남겨놓고 돌아가셨다든지 아, 네네네. 혹은 이제 따님께서 다른 부동산을 취득하는 데 있어서 본인이 원래 얻을 수 있는 소득에 비해서 현저하게 높은 어떤 네. 부동산을 취득을 했다. 네. 그러면 세무서에서 당신 거기에 대한 취득 자금 네, 조사를 조사. 추적 출처에 대해서 어떻게 되냐라고 네. 물어보게 되는 거죠. 네, 네. 그때 이제 우물쭈물한다든지 네. 이제 교수님으로부터 어떤 그때 5천만 원이 아니라 뭐 네. 1억이라든지 혹은 2억을 받았다라는 네. 게 그때 가서 드러나게 되면 네. 그때 애초에 돈을 줄 때 냈어야 될 증여세에다가 가산세까지도 아. 소위 말하는 세금 폭탄이 그때 이루어지는 거죠. 실제로 이 세무조사나 이런 것들이 네. 만약에 뭐 제가 이제 작년도에 세금을 누락했다. 네. 그리고 올해 나오면 좋은데 항상 3년이나 5년 있다 그러죠. 맞습니다. 빼도 박도 예, 못한다고. 맞습니다. 이유가 있나요, 세무사님? 뭐 함정인가요, 함정? 그렇진 않습니다. 아, 그렇진 그렇지 않고요. 않습니다. 이게 그때그때마다 파악하는 거는 현실적으로 불가능하거든요. 아, 네. 예, 그러다 보니까 네. 어느 시점이 됐을 때 거기에 대해서 이제 세원을 포착하게 되고 문제가 있다는 걸 발견을 해서 이제 네. 세무조사가 들어가는 거고요. 네. 그렇기 때문에 보통 2년, 3년 이제 제척 기간이라는 걸 예를 들어 따님한테 돈을 줬다 그러면 그게 15년을 갑니다. 아, 15년. 예, 15년 안에 만약 그런 거에 대해서 발생이 되면 물론 제가 계속 교수님한테 돈을 줬다 그러는데 뭐 네. 교수님은 뭐 전혀 그런 게 아니시지만 어찌됐건 줄 겁니다. 네 나는 나고 너는 너 아니냐 갚아라 이렇게 정도는 해야 할 수 있는 게 맞다고 봅니다 저는. 네, 예, 네. 그러니까 너 그 돈에 대해서 내가 중요한 게 아니라 네. 내가 너한테 빌려줄 테니까 네. 남편이랑 같이 돈 열심히 네. 벌어가지고 네. 좀 여유가 될 때 그러면 나한테 갚는 걸 조건으로 좀 차용증을 쓰자. 아. 그리고 거기에 따라 내용 증명이라든지 공증을 해서 네. 이자도 꼬박꼬박 매달 입금을 나한테 해주는 걸 조건으로 해서 돈을 네. 빌려줄 테니까 그걸 네. 가지고 부동산을 사는데 보태라. 이렇게 되면 네. 그거는 그 세법적으로 문제가 없이 금전소비대차 계약으로서 인정을 받을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선생님 최소한 이렇게 해야 되겠네요. 왜냐하면 지금 저희 큰딸아이가 네. 대학교 이제 4학년이거든요. 네. 소득이 없잖아요. 네, 네. 먼저 5천만 원을 줘. 네. 그럼 이제 비과세 아닙니까? 네, 네. 그리고 다시 제가 돈을 한 3억 빌려주는 걸로 해서 네. 이자를 계속 그 5천에서 네, 네. 받으면 되겠네요. 네, 맞습니다. 공증받고. 예, 예. 알겠습니다. 뭐 좋은 거네요, 그죠? 그러면 그거는 절세입니까, 탈세입니까, 세무사님? 그거를 이제 금전소비대차 계약을 명확하게 하고 네. 빌려준 돈 받으실 거잖아요. 네, 받아야죠. 왜냐면 네, 딸 건데 받아야죠. 그 교수님께서 이제 나중에 10년 후 네. 지금 현재는 지금 먹고 사는데 전혀 문제가 없으시지만 힘듭니다. 네. 노후가 되셔도 10년 후, 20년 후는 사람들이 모르는 거잖아요. 아무도 모릅니다, 네, 사실. 왜냐하면 대한민국이 그때 어떻게 될지도 모르는데 맞습니다. 네. 개인이 어떻게 될지를 누가 압니까 그거. 예. 뭐 사람들이란 거 모르는 거기 맞습니다. 때문에 네. 그리고 그런 것 자체가 저는 이제는 관행이 되어야 된다고 봅니다. 사실상 네. 어떤 돈을 과거에 저희 부모님 세대 분들은 물론 그렇게 못 하시고 네. 이제 본인이 못 해주는 거에 대해서 굉장히 안타까워 하시는데 네. 지금부터 그리고 이 방송을 보시는 분들은 네. 이제 부모님들 입장에서라면 반드시 제3자와 거래를 하듯이 이제 계약서도 쓰시고 좋네요. 정상적인 거래를 해가지고 자녀로부터 그 확실하게 어떤 노후에 대한 그런 보장을 받으시는 게 네. 안전하다고 봅니다 저는. 예. 하여튼 뭐 클린하게, 네. 클리어하게. 네. 네. 하여튼 세무사님 그런 말씀이 상당히 좀 저로서도 네. 감명 깊네요. 옛날에 어떻게 하면 이제 부모님들이 네. 세금 안 내고 몰래 돈을 줄까 이런 분들이 저한테도 엄청 많아요 주위에. 가끔 이 상담을 하다 보면요 네. 그런 얘기를 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네. 내가 정말 한평생 법 없이 살았는데 그렇죠. 요거 이제 자녀한테 돈 좀 주고 하면서 네. 내가 뭔가 범법자가 된 느낌이다. 조세포탈. 예. 네. 그렇게 그런 이제 고민을 안고 오시는 분이 많으세요. 네, 네, 네. 근데 그게 어떻게 보면 이게 대한민국 정서였고 네. 대한민국이 사실 뭐 저는 아직 젊어서 모르지만 교수님은
그 예전에 옥수수 죽 먹던 시절에도 살아보셨잖아요. 아니 나랑 나이 차이가 아니 올해 나 2살 차이밖에 안 나는데 네, 진짜 갑자기 또 나이로 또 이렇게 2살 차이라고 하시면 방송 보시는 분들이 계신데 네. 아무튼 그렇게 어려운 시절을 고생하신 분들은 이제 본인이 힘겨웠던 그 시절을 알기 때문에 네. 이제 자식들만큼은 나와 같이 어려운 시절을 안 보냈으면 하는 마음에서 이게 돈을 지원을 해주게 되는데 네. 그때도 역시나 어떤 그러한 그 실질적인 계약을 통해 가지고 네. 정당하게 법에서 문제 삼지 않을 정도의 어떤 절차를 거쳐서 진행을 하시라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예. 좋습니다. 자금 출처. 네. 제가 이제 마지막으로 하나 여쭤보고 싶은 게 이런 게 있어요. 얼마 전에 저희 수강생 중에 한 분이 네. 이제 50대 아주머니시거든요. 네. 자녀가 이제 한 뭐 21살 정도 됐는데 한 2억 정도를 네. 들여서 오피스 같은 거 하나 사주고 싶다. 네, 네. 요 정도가 자금 출처가 들어올 거냐 이렇게 물어보더라고요. 네, 네. 근데 느낌상으로는 저는 안 들어올 것 같아요. 느낌이. 네. 선생님 어떻습니까? 참 그런 게 참 어려운 판단인데요. 네네. 사실상 사실 정답을 굳이 말한다고 하면은 네. 복불복인 것 같고요. 그리고 복불복? 예, 네. 사실상 제가 이제 경험치로 말씀을 드리면 네. 어떤 그런 그 돈이 국세청에서 일단 그 돈 1,000만 원이 넘는 이제 그 거래에 대해서는 다 네. 일일이 전산상으로 일단 조회는 됩니다. 조회는, 네. 조회가 돼가지고 그런 거에 대한 거래들을 다 파악을 하고 있는데 네. 대한민국에서 하루에 1,000만 원 넘는 거래가 너무나 많잖아요. 너무 많죠, 예, 사실은. 그 부동산을 취득하는 데 있어서 요즘은 이제 취득 자금에 대한 출처 조사도 많이 네, 하고 맞습니다. 그러니까 네. 그런 어떤 그 과정에서 드러나는 경우가 많습니다. 부동산을 취득할 때라든지 네. 혹은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부모님이 이렇게 주셨던 분이 돌아가시는 상황이 되신다든지 요즘은 이제 뒤에 이제 차후적으로 제가 또 말씀드릴 거지만 상속세 서울에서 집안채만 있으면 상속세를 다 내야 되잖아요. 네네. 예, 5억 최소 공제액이 5억이기 때문에 네네. 5억이 넘는 부동산을 들고 계시면 다 상속세를 내셔야 되는데 네네. 그때 어떤 세무조사가 일어나게 되면 그 과정에서 드러나는 경우도 많고요. 네. 그리고 본인이 갖고 있는 사업장이 있다. 그리고 사업장에 대한 어떤 세금 조사가 나오는데 그 과정에서 금융거래 내역을 뒤지다 보니까 네. 돈 주셨네. 근데 그 당시에 증여세 신고를 안 하셨네. 이렇게 네. 돼가지고 문제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렇군요. 알겠습니다. 우리 시청자 여러분들 사실 세금 너무너무 중요합니다. 네. 그러나 이제 항상 어떤 세금적인 일을 하실 때는 사후적으로 상담받지 마시고 사전적으로 꼭 전문가, 특히 이제 세무사라고 하는 라이센스가 상당히 중요하잖아요. 네, 맞습니다. 이거 뭐 돈 예. 준다고 딸 수 있는 겁니까? 네, 네. 아니잖아요. 아닙니다. 네, 그래서 항상 사전에 전문가한테 꼭 상담을 받으셨으면 좋겠다. 네, 그래서 오늘은 저희가 이제 요 정도 어떤 세금에 대한 어떤 전체적인 어떤 개괄적인 네네. 어떤 뭐 요즘에 질문이라든지 분위기 한번 알아봤고요. 우리 다음 주에 박봉건 세무사님 나오시면 네. 그때 조금 더 디테일한 각 세목에 대해서 네. 다시 한번 좀 알아보는 그런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네. 세무사님 오늘 너무 고생하셨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네, 예. 시청자 여러분 다음 주에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